여러분은 캠핑 좋아하시나요? 야외에서 자연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캠핑장에서 발견된 세구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아사 요시히로. 1949년 5월 21일 도쿠시마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음악에 푹 빠져 진지하게 뮤지션이 되고 싶어 했기에 고등학교 졸업 후엔 뮤지션이 되기 위해 도시로 상경했죠. 하지만 뮤지션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기에 그는 여러 아르바이트나 영업 일 등을 하며 음악 활동을 했고, 그러던 와중 지인에게 회사 일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승낙한 아사는 야마나시현으로 이주,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여러 경험을 쌓았고 나중엔 회사를 그만둔 후 1994년 인재 파견이나 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아사기획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사실 그가 세운 이 회사는 정말 악질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설립 후 먼저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서 노숙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회사 기숙사에 살게 하며 야마나시현의 건설 현장에 파견했는데요. 노숙자들에게 그가 제안한 조건은 숙식 제공과 더불어 일당 8,000엔으로, 이는 노숙자들에게 있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먼저 일당 8,000엔 중 2,500엔은 숙박비로, 4,500엔은 식비로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노숙자들이 받게 되는 일당은 고작 1,000엔이었던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사실상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와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노숙자들이 제공받는 숙소는 6조, 즉 다다미 6장 크기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3에서 4평 정도였는데요. 개인실이 아닌 이 공간에서 4명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일하던 곳은 외진 시골이었고 일당 1,000엔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갈 교통비조차 모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들의 근무 관리 감독을 맡았던 것은 전부 야쿠자들이었다고 하네요. 즉, 아사는 야쿠자를 등에 업고 사업을 했던 것이죠. 가끔 운 좋게 현장에서 도망친 노숙자들이 근처 민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지만 곧 다시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노숙자들을 속여 노동력을 착취한 지 3년 정도가 지난 1997년 3월 봄 무렵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 환경과 착취에 불만을 품은 노숙자 A씨가 숙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피웠던 것인데요. A씨가 난동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사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A씨에게 설교를 했지만 화가 난 A씨는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분노한 아사는 목검을 꺼내 A씨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심했던 모양인지 구타당한 A씨는 제대로 걷지조차 못했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기어가야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사의 구타로부터 약 4일이 지난 후 A씨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지만 아사는 어차피 노숙자고 아무도 찾지 않을 테니 시신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은폐 공작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먼저 A씨의 시신을 비닐 시트로 감싼 후 안이 보이지 않도록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하던 캠프장인 아사히가와 캠프장으로 이동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에게 굴삭기로 땅을 파도록 지시했고 A씨가 들어있는 상자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구타한 광경을 목격한 직원이나 노숙자들을 철저하게 입단속시켰다고 하네요. 노동 착취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그의 사업은 인건비 지출이 적었기에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1997년 11월 무렵엔 아예 법인으로 유한회사 아사기획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1999년엔 유한회사 아사히건설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가 회사 이름을 바꾼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노동 착취 등으로 인해 도쿄에서 모집 금지 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회사 평판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 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0년 5월 14일 이날 아사의 회사 직원 B씨와 타가 카츠요시, 요코다 다이사쿠는 자동차를 타고 회사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이동 중 한 술집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서 곧장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술집의 사장은 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사의 회사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장은 즉시 아사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아사는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이에 그는 직원 관리를 맡던 야쿠자 S와 T와 함께 사고를 낸 3명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사자인 B씨와 카츠요시, 다이사쿠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아사는 술 먹고 뺑소니라니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이냐 라며 야쿠자인 S, T와 함께 이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카츠요시와 다이사쿠는 반격을 하는 등 폭행에 격렬히 반항했고 특히 카츠요시는 너 기억해놔라. 동료들 데리고 다시 올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도망친 그를 잡기 위해 야쿠자인 S가 홀로 뒤를 쫓았지만 카츠요시는 S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하네요. S가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사는 이들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T와 함께 카츠요시와 다이사쿠를 폭행한 후 손발을 밧줄로 묶었고 이들을 자동차로 납치해 아사히가와 캠프장으로 이동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A씨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을 플라스틱 상자에 밀봉했고 현장 직원에게 굴삭기로 구덩이를 파괴한 후 묻어버렸습니다. 한편 폭행에 반항하지 않았던 B씨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감금당했는데요. 그는 빈틈을 노려 도주에 성공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길거리에서 아사에게 발견, 다시 납치 후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사는 B씨에게 일본도를 보여주며 이번에도 도망치면 이걸로 머리를 쪼개버릴 거야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B씨는 이후 도망치지 않았기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03년 6월 당시 직원 기숙사에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아사의 건설회사는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영하던 캠프장 역시 폐쇄되었죠. 그런데 파산 이후 이들이 관리하던 아사히가와 캠프장에 인근에 살던 주민들 사이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그 회사에 여러 직원이 실종됐대, 캠프장에 시신이 묻혀있대 등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문은 야마나시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윽고 한 인물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아사히 건설회사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성으로 과거 사장의 지시로 캠프장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상자를 묻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신을 묻은 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 남성은 즉시 경찰서로 이동해 당시에 있던 일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캠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의 땅속에서 첫 피해자인 A씨의 시신과 더불어 카츠요시와 다이사쿠의 시신이 발견되었죠. 이후 경찰은 아사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사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 과정에 들어가자 그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캠프장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 S라며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변호 측은 사건 당일 아사는 딸들과 쇼핑을 갔다며 알리바이가 있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A씨 사건 당시 관계자의 입단속을 시키는 것은 물론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중심적인 입장에 있었다 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즉시 항소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난동을 부린 끝에 결국 퇴정 조치당하는 것은 물론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상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고 결국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공범인 S는 재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T의 경우는 징역 9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아사는 감옥 생활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을 기다리며 시간은 흘렀고 그러던 2020년 아사는 감옥에서 갑자기 쓰러져 7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 업보라든지 천벌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데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